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남 3구라는 말이 있죠. 서울 특별시의 한강 이남의 3개구,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불인이라도 이건 알죠? 이 강남 3구 집값은 10억이 뭡니까? 20억을 넘는 곳들이 즐비해요. 그런데 무려 이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구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33평 분양가가 7억 원이다 라면 어떨까요? 얼마 전 과천 지정타가 분양가 상한제로 34평 기준 8억에 분양을 해서 반값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강남 3구인 송파구에 7억? 진짜로? 그것도 한 단지도 아니고 두 단지씩이나. 게다가 송파구인데 서울뿐 아니라 기타 수도권의 물량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도 하루만 거주해도 당첨 가능해요. 그 단지는 바로 11월, 늦어도 12월에는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A1-5블럭, A1-12블럭 이렇게 두 단지인데요. 가만히 있자. 근데 여기 공공분양이라며. 공공분양이면 자산 조건이 있잖아. 아무나 못하잖아. 부동산 2억 1,500만 원 이하, 차량 2,76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 아니야? 소득은 연소득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정말 다행히도 며칠 전에 제가 다뤘던 과천 S8처럼 이 미래 공공분양 두 단지도 이런 자산 기준 없습니다. 소득 기준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서장훈이어서 빌딩을 가지고 있든 벤츠 마이바흐를 타시든 여러분 주급이 몇 억이 되든 분양받는데 불리함이 전혀 없다고요. 지금부터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미래 A1의 5블럭, A1의 12블럭 송파구에 분양하는 두 단지의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저렴할지, 그로 인한 시세 차익은 얼마나 될지, 청약하기 전에 여러분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싹 다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일단 이 두 단지는 미래신도시에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에요. 미래신도시는 대부분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가밀푸르지오 청약 분석을 해드릴 때 가밀지구의 입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미래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가밀이 미래와 미사의 중간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즉 이 미래신도시는 가밀지구보다 좀 더 상위 입지라는 의미죠. 자, 미래신도시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해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가밀지구가 있었고 미사는 이쪽이죠. 이런 식으로 입지가 나뉘는 이유는 강남권과 얼마나 근접하냐의 차이죠. 미래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의 일부예요. 일부.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강남권의 일부고요. 가밀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과 매우 가깝다 정도이고, 미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이라기보다는 강동구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지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미래신도시가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미래신도시는 3개 도시에 걸쳐져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져 있어요. 보통 최근에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미래를 하남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성의 동탄신도시, 수원의 광교신도시,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신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미래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송파, 하남, 성남 세 지역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좀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주로 하남에서 많이 분양을 했죠. 중흥 S클래스나 우미린 2차 이런 곳들이 하남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하남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세 도시에 걸쳐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A1-5에 A1-12, 지금부터 이름 부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5블럭, 12블럭으로 부를게요. 5블럭, 12블럭. 이 5블럭, 12블럭은 어디에 위치를 한다? 이 송파구에 위치를 한다. 이 송파구 중에서도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미래신도시를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기도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변공원이 있는데, 이 수변공원 위쪽으로 이 북이래라고 나눠서 부릅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 수변공원 위쪽만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갈라서 여긴 송파, 여긴 하남이죠. 이 큰 지도로 봤을 때 이 위쪽을 지금 확대를 한 겁니다. 북이래라고 부르는 지역 중에 송파 쪽에, 왼쪽이죠, 왼쪽 송파 쪽에 두 단지가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분양을 끝났고 이렇게 5블럭, 12블럭 두 단지가 남아서 이 두 블럭을 이번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북이래의 마지막이죠. 지금 비어있는 곳이 없죠. 북이래의 마지막이에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블럭은 1282세대, 나름 약간 대단지다라고 할 수 있는 크기죠. 12블럭은 작습니다. 394, 약 400세대 정도예요. 약간 작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거죠.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이 대체 얼마냐?
이걸 알아야 청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니까 항상 이 방법으로 구하죠.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는 분들이 계셔서 왜 이렇게 구하는지는 제가 먼저 올린 영상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가치를 구하고 예상 분양가를 빼서 예상되는 시세 차익을 구해볼 거예요. 이 시세 차익이 여러분이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얻는 차익이죠. 자, 먼저 실제 가치,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104억이라고 써져 있는 게 뭘까요? 이는 위례선이라는 지하철이 아닌 트램입니다. 트램. 노선을 한번 볼게요. 위례선은 이런 식으로 뻗어 있어요. 이 위례선 트램은 107정거장에서 위례 신사선과 환승이 됩니다. 이 위례 신사선은 신사역까지 가는 아주 핵심 노선이에요. 강남권을 직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노선이죠. 그리고 110역에서 안 나오는데 운암역, 8호선 운암역과 환승을 합니다. 8호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복정역에서 또 환승이 되는데 복정역은 8호선과 분당선이 또 지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또 안 보이는데 마천에서 5호선과 또 환승이 돼요. 자, 몇 개예요? 5호선, 위례 신사선, 8호선, 분당선까지 4개 지하철과 환승이 되는 거죠. 이 위례선 트램은 트램의 특성상 아주 배차 간격이 짧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례선 정거장 근처에 집이 있다면 이 위례선 트램을 타고 10분 이내에 5호선도, 8호선도, 분당선도, 위례 신사선도 이 모든 노선들을 4개의 노선을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냐면 내 집에서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이 4개의 지하철을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램은 지하철은 아니지만 얼마나 잘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하철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게 트램이에요. 이렇게 환승을 많이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일반 지하철이었으면 이렇게까지 4개 지하철에 환승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 환승을 다 하죠. 너무나 효율적인 설계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경전철이 정말 설계상 최악으로 설계된 그런 경전철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우수하게 노선을 설계한 예를 들면서 위례선을 예로 들었었어요. 그만큼 이 위례선은 최적의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례선 정류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4개의 지하철을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이 107역이죠. 107역은 뭐도 지나요? 위례 신사선도 지나기 때문에 강남을 직통으로 가요. 이 107역 위례 중앙역입니다. 여기가 위례 중앙역의 입지가 위례에서 가장 좋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비슷한데 오늘 우리가 보는 곳은 이 104정거장이죠. 104정거장 근처에 있는 두 단지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 위례선 104정거장에서 12단지, 5단지는 거리가 어때요? 매우 가깝죠. 5분도 안 걸립니다.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교통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거죠. 이 104정거장 위례선이 있기 때문에 5호선, 분당선, 8호선, 위례 신사선 4개 지하철을 금방 10분 정도면 이용한다. 이러니 위례의 입지가 가밀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블럭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여고등학교가 있어요. 거여고등학교 오블럭 바로 앞이죠. 고품화죠. 고품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거암초가 있고요. 오블럭 같은 경우에는 초품화, 고품화가 돼요. 길 하나 건너면 거원중 보이시죠? 초, 중, 고가 모두 어때요? 매우 통학하기가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요. 12단지의 경우에도 초등학교가 품지 못했지만 거의 바로 앞이고요. 중학교도 그 옆에 있고 거원중. 고등학교는 길 건너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두 단지 모두 이 통학 편의성은 매우 좋다. 초, 중, 고가 걸어서 다 뭐 한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위치를 하고 특히 오블럭 같은 경우에는 초품화에다 고품화다. 오블럭이 좀 더 입지는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상업시설은 또 이쪽에 들어올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블럭이 12블럭보다 조금 더 입지가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긴 더 대단지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약간씩 12단지보다 5단지가 좀 더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얘네 둘이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입지가 사실상 같은 입지기 때문에 1억도 차이 안 날, 1억 원도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얘네 둘이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 현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이 105정거장 근처에 위치하는 단지들과 비교하는 게 좋아요. 왜 여기와 비교를 하냐? 일단 이 104정거장 쪽은 비교할 만한 단지들이 없어요. 북일의 쪽은 전매 제한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 없고 시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4정거장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시세를 보려면 이 105정거장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하는 게 좋아요. 이쪽 아파트들은 지금 실거래가 있거든요. 이 107정거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거장들은 대부분 비슷한 입지이기 때문에 이쪽을 참고해서 이쪽 시세를 구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단지들과 동일 입지에 있는 단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위례선 역세권에 있으면서 위례 신사역 역세권은 아닌
아까 107정거장이 이 미래 신사역 역세권이죠. 그건 또 아니어야 돼요. 얘네랑 같은 입지려면 107정거장이 있어버리면 더 좋은 입지니까, 미래 신사선까지 있으면 더 좋은 입지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지금 같은 입지를 찾는 거예요. 얘네처럼 초중고가 다 가까이에 품고 있거나 거의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등이 일단 근접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찾아봤더니 이 밑에 많이 있습니다. 105정거장 근처에. 여긴 잘려서 안 보이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해요. 미래, 송파, 푸르지오부터 해서 이쪽 아파트들의 시세를, 실거래가를 한번 보니까 거의 평당 4,20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더라. 33평 기준으로 한 14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품고 있는데, 이 아래 105역 근처 아파트들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품고 있지 못해요. 초등학교, 중학교랑 가까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멀진 않지만 좀 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12블록, 5블록이 가지는 장점은 더 신축이라는 거죠. 물론 이쪽도 다 신축이긴 합니다만 좀 더 신축이라는 거를 고려하면 적정 시세는 15억 정도가 적당하다. 5블록 같은 경우에는 15억, 12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에서 14억 5천만원 정도로 잡는 게 사실 적정하다고 보여요. 그럼 이제 현재 가치는 우리가 구해냈고요. 이제 뭘 구해야 돼요? 분양가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지역에서는 분양가는 그 전에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가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된다. 예전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거의 같은 택지지구에서 그냥 같은 분양가가 나옵니다. 어떤 시장적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분양가에. 그 상한이 걸리는 분양가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건설사는 그 상한에 맞춰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분양한 것들을 보면 돼요. 북일에서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을 볼게요. 가장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 북일의 우미린 2차, 북일의 중흥 S클래스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33평이 모두 6.5억 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어요. 6억 5천만 원. 그러면 이 두 단지를 참고해서 얘네들도 6억 5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조금 찝찝한 게 얘네들은 같은 북일의 미래 신도시의 북위례이긴 한데 얘네는 행정구역이 하남이에요, 하남. 그래도 하남이고 여기는 송파군데 그래도 하남 이 분양 사례를 가지고 그냥 단순 계산하는 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해서 얘네보다는 조금 더 전에 분양을 했던 송파에 분양을 했던 물량들 한번 보니까 포반 서밋 송파 같은 경우에 40평을 한 9억 정도에 분양을 했었어요. 송파예요. 이걸 33평으로 환산을 하면 한 7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참고하면 6억 5천만 원, 여기를 참고하면 7억 4천만 원. 보통은 최근 분양 사례를 참고를 하는데 그래도 송파 분양 사례를 참고 안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얘네에 의한 중간 정도로 예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중간 정도라면 평균 7억 정도, 7억 정도의 분양가가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볼 수가 있죠.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5단지의 현재 가치를 아까 15억으로 계산을 했었고 분양가가 얼마로? 7억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계산되는 현재 가치에서 예상 분양가 7억 원을 빼면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얼마예요? 8억이죠. 15억에서 7억을 빼서 약 8억의 차익이 발생을 한다. 8억. 정말 놀라워야 되는데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로또를 뿌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뿌려대는데 왜 이렇게 당첨되기가 힘든 건지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큰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울 100% 당해가 아니에요. 서울 당해 50%, 기타 수도권 50%입니다. 서울 당해 50%는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 살긴 사는데 내가 2년까지 거주하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인천이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분들은 거주 기간에는 무관하게 내가 하루만 살았더라도 이 50%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당해는 2년 이상이지만 당해 아닌 50% 물량은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분양이란 말이죠. 공공분양은 좀 특이한 점들이 많죠. 보통 제가 이건 공공분양이다 민간분양이다 말씀을 안 드리면 다 민간분양인데 이 공공분양일 때는 특별히 또 말씀을 드려요. 좀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공공분양은 이 자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을 하려면 갖춰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소득 기준 지킬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조건은 공공분양 시 이런 조건이 붙는 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등의 특별 공급에 그리고 일반 분양 중에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특별 공급, 일반 공급 6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이번 5단지, 12단지의 분양 물량을 보면 60제곱미터 이하 물량이 없습니다. 66부터 시작하죠. 64부터 시작하죠.
66, 70, 75, 80, 84, 64, 74, 84 모든 물량이 다 6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공급의 경우 이 전용 면적 60 이하 이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공급의 경우 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장훈이어서 건물이 10채, 20채가 있으시든 여러분이 주급이 몇 억이시든 여러분이 최고급 차를 타시든 이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이 5단지와 12단지도 누구는 만족을 해야 돼요? 이런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 자격을 맞추셔야 돼요. 부동산은 2억 1,50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차량 2,760만원 이하여야 돼요. 건축물과 토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딩 가지고 있어요. 건축물이죠. 여러분이 어디 저기 시골에 땅 가지고 있어요. 그건 토지죠. 이런 부동산이 2억 1,500만원 이하여야 뭘 쓸 수 있다? 특별 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차량은 2,760만원 이하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가 있고, 이게 안 되더라도 일반 공급은 청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조건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도 일반 공급도 둘 다 청약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건 안 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일반 공급엔 청약할 수가 있다. 내가 이 기준에 맞추든 못 맞추든 일반 공급은 지원할 수가 있다. 특별 공급을 중복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일반 공급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일반 공급의 공공분양의 선발 방식, 일반 공급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별 공급은 너무 다양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반 공급, 모든 분들이 다 일반 공급은 청약하실 거니까 일반 공급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민간이랑 공공이랑 또 달라요. 이게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민간이랑 공공이랑 다릅니다. 정말 골치 아프죠. 이거는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아예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공공분양 일반 공급 방식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쟁자를 골라내는 방식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하냐, 일단 1순위 요건도 다릅니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예금이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되면 민간 분양 1순위가 되는 건데, 공공분양은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 됩니다. 2년 되긴 했는데 내가 중간에 3개월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24회 납부가 안 되겠죠. 2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넣어야지 24회니까.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간이든 공공이든 2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에 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일단 1순위엔 들어야 되고요. 무조건 1순위에 내가 해당한다.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원들이 모두 3년간 그러니까 무주택이어야만 해요. 모두 다. 한 명이라도 세대원이 3년 이상 무주택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필수 조건은 아닌데 1순위 내에서 동일 지역 경쟁이 있을 때 당첨자를 정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지금 차액이 8억인데 당연히 3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로만 채워지죠. 정원이 3년 이하 무주택이신 분들 또는 유주택이신 분들께는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년 이상인 분들이 미달이 나면 3년 이하인 분들도 기회가 있겠지만 미달 날 수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든 세대원이. 자, 여기까지 두 개, 1번, 2번. 반드시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반드시 3년 이상 무주택이어야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근데 여기까지 다 맞췄다 내가. 그럼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저축 총액이 더 많은 사람. 저축 총액이 더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이게 가점이 아니에요. 가점이 아니고 여러분 통장에 지금 보시면은 뭐 한 1,200만 원이나 뭐 1,800만 원이나 뭐 3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금액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원씩 입금하시면 1년이면 120만원씩 쌓이죠. 이게 10년이면은 1200만원 되는 거고, 그쵸? 이 액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을 우선하겠다. 이 액수로 결투한다는 거죠. 여기는 추첨 같은 건 없어요. 이 가액으로 그냥 승부를 짓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1200만원 통장에 있는데 이 모집 공고일 전에 한 1000만원 그냥 한 번에 넣어버려가지고 2200만원 만들면 보통 2200이면 거의 다 되거든요. 이러면 다 필승 아닌가?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저축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10만원을 넣고 계시면 더 이상 납입을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 1번, 2번 무조건 충족하고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발을 한다. 특별공급은 이번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똑같이 선발을 해요. 추첨 100%로 자격만 되면 추첨 100%인 거예요. 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는 따로 제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확인하세요. 지금 이 위에 뜨죠?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5단지와 12단지는 되게 특이하게도
후분양이에요. 선분양을 보통 하죠. 아파트들이.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한 3년 정도 뒤에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잖아요. 저희 3년 동안 열심히 중도금 내고 3년 후에 잔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후분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11월, 12월에 공고가 떠서 분양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23년 정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언제 완공돼요? 2021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입주해요. 아니 6개월밖에 안 남았죠. 6개월 내에 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선분양은 3년이라는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6개월에서 8개월밖에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게다가 여기는 공공분양이라서 전세 줄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입주를 해야 돼요. 내가 입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를 5년 동안 해야 됩니다. 전세 못 주죠. 전세금으로 자금 마련할 수도 없죠. 큰일이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다 녹화를 떠났다가 갑자기 지금 화면이 바뀌었죠. 이것까지 다 얘기하니까 너무 길어서 영상이 막 40분이 넘어가 버리네요. 대처 방법은 어차피 제가 모집 공고가 뜨면 모집 공고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뜰 텐데 모집 공고가 나오면 그때의 비율도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원래는 고덕 가밀지구 공공분양 사례를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20, 20, 60이 나올 수도 있고 20, 30, 5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제가 보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중도금이 매우 적고 잔금이 많은 구조로 잔금을 여러분이 납부하실 때는 중도금 대출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라는 점을 아시죠? 이 주택담보대출은 시세를 기준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전매 제한 걸린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경우 분양가 또는 감정가를 매겨서 투기가율지구니까 여기에 4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자금 마련 영상에서 2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특징을 최대한 이용하게 하려고 잔금을 60%로 둔 거예요. 자세한 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모집 공고 뜨면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반드시 이렇게 후분양하는 경우 중도금이 적고 잔금 비율이 높은 경우에 이럴 때 전세 끼지 않고 여러분이 계약금에 조금만 더 마련을 하시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영상을 만들든지 청약 분석 영상에 넣어서 만들든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한번 제가 드린 힌트를 가지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모집 공고일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유의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분양이기 때문에 입주가 좀 빠르다는 거, 다음 전매 제한은 10년이다. 10년 동안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의무 거주가 있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19일부터 의무 거주가 있지만 공공 분양은 이미 있어요. 일단 투기가율지구이기 때문에 세대원 모두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청약이 가능해요. 내가 2015년 11월경부터 당첨된 내역이 없어야 되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후로 당첨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고 하시면 이번 분양엔 청약할 수가 없고요. 이런 거 항상 나오는 거고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해야 된다. 요즘 지역별 예치금액은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거를 얼마를 충족해야 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릴게요. 모두의 부동산은 오늘도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의 청약 당첨을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많은 분들이 당첨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데 항상 그런 댓글 보면 너무 기쁘고 어떻게 보면 로또 청약이라서 요즘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당첨되기가. 차라리 좀 시세 차익이 적은 단지들이 떴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워낙 세게 때려서 시세 차익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경쟁률이 올라가고 청약을 하긴 하는데 당첨되기는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많은 기회를 살리셔서 청약을 하시는 게 도움 되시기 때문에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냥 이게 당연한 거구나 생각하시고 최대한 좀 많이 낚싯바늘을 던져놔야 낚이는 게 있겠죠. 다들 한 마리씩 이렇게 낚을 수 있도록 모두의 부동산은 도와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지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